살이 떨립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까딱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 여인을 영부인으로 모시고 살 뻔했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김혜경입니다.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나 저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정부 요직에 이미 그들의 사람들로 채워놓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거나 방관하다가 고발된 고위공직자가 15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날뛰는 걸까요?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恩질받은 일이 없었다면 겁도 없이 이렇게 날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일단 끌고 나와서 철창에 가두기만 하면 그들의 임무는 끝납니다. 언론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그들이 예정한 대로 밀고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 안전보장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청 차장 역시 거부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체포에 열을 올리고 앞장을 섰습니다. 이들이 어찌하여 이런 무모한 감행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선거라. 투표는 니들이 하겠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정한다는 겁니다. 니들 말고도 투표할 사람 무지하게 많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선거를 분석해 보면은 투표에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유권자의 7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유권자의 30%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 30% 중에서 대략 10%, 15%만 핸들링 마사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을 유령 투표자로 변조시켜가지고 사전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투표지를 넣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로 투표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투표지만 만들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투표하게 하면 반드시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 감방 보내서 지옥을 맛보게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의 다리를 건너게 할 거야. 그 다리를 건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고 너희들은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종이 되는 거야, 이 병신들아. 너희들이 악을 쓰고 발광을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 다리를 건너고 나면 악을 쓰는 족족 잡아 죽일 테니까 그리 알아, 이 병신들아. 그래도 악을 쓸 테면 써봐. 죽이면 되니까. 이러한 세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공들여 다 된 밥을 밥솥을 여니 밥이 아니라 재가 가득한 경우가 가끔 있어 왔습니다.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완벽한 여건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유민주체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공산당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다 이긴 전쟁인데 미군 놈을 끌어들여서 망쳐놓은 이승만입니다. 갈아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을 원수가 그들에게는 바로 이승만인 겁니다. 후손도 없고 욕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친일 매국노라는 거짓말로 만든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천지도 모르는 국민이 이승만은 친일파라고 앵무새처럼 동조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때 북조선 강요는 100% 친일 매국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는 친일 강요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남로당 군 총책으로 은밀히 배양한 박정희가 배신을 때린 겁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만 해도 진압군의 사단 작전 참모로 활동하던 남로당 군 책임자 박정희가 등을 돌린 겁니다. 자주국방과 경제개발을 통하여 북한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를 갈던 김일성이요, 8.15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문세강을 투입하여 박정희를 저격하였으나 오발로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공산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지령을 내리고 탄핵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공작질을 사주한 것입니다. 그에 앞장섰던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김무성, 권성동을 비롯한 정치인과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들과 매국 언론이었습니다. 6.25 남침전쟁으로 국군이 풍전등화가 되어 대구 북방 다부동의 가산 유학산이 뚫리면 국군은 대구 평원을 적에게 내주고 비슬산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그 산만 넘으면 대구를 점령하고 바로 부산 창원으로 진격하여 그들이 오매불만 그리던 그들의 조국 통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기는 전쟁은 그들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오키나와에 망명절 정부를 설치하라고 권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기는 군대의 포병대대장이 휘하의 전투력을 이끌고 투항합니다. 세계 어느 전쟁사에서도 이기는 군대의 지휘관이 투항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계군 정봉욱 소자가 귀순하여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키는 발판을 조성하게 되죠. 그때 메가더 장군과 국군 17전대가 인천에 상륙합니다. 참전 용사들의 기록이나 그때 여러 서류를 검토해 보면은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듯이 북계군의 전투력이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싸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여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사를 꾸미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간절하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대통령의 간절한 기도는 온 국민의 기도를 합한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자,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시체말로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놀랄만한 일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전에 조작하여 입력한 값대로 출력되지 않은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병호 박사님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도와 직할시, 특별시 단위에서는 사전 위조 투표가 30만에서 40만 장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는 그의 10분의 1인 4만 표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근세사의 가장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도특별직할시는 15만에서 40여만 표의 위조 투표값이 입력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대구와 경북에서는 4만여 표의 사전투표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은 치열한 자아 비판과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부동을 최후 거점으로 삼으시고 전세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 주셨기에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일거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 조작값을 다른 시도의 10분의 1로 줄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여기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바로 잡으려는 애국 동지들이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선관위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똥폭탄을 던져서 혼비백산하게 만드신 윤 대통령님의 지모와 영웅적 결단이 없었다면 이 또한 불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애국동지 여러분, 아직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상대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2판 4판 난장판 싸움입니다. 중국의 종으로 사느냐, 김씨 일가의 하인으로 사느냐, 국가와 개인의 생사를 가늠하는 건곤일척의 싸움입니다. 체제가 넘어가도 내가 사는 방식과 삶의 정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머저리 등신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머저리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등신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제불능으로 사시겠습니까? 강남 대치동에서 아파트를 복수로 가지고 지방에 있는 복수의 점포에서 매월 수천만 원 받으면서 사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강북에서 월세 2천만 원 받는 건물주가 월세 못 내는 세입자를 음동설안에 이 추운 겨울에 쫓아내면서 사유가 연봉 24억을 받는데 세금으로 절반을 떼인다고 불평하면서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찢어요? 애국 동지 여러분,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만끽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2년 7개월간의 기간이 역사에만 기록되는 아쉬운 세월로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와 민주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국동지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눈치나 살살 보면서 세상이 변해도 내가 가진 것 잃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머저리 정치인, 안철수 같은 부류들, 중국의 숙지가 되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난받는 김형동 같은 부류들, 그리고 강남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면서도 불만투성이인 강남 좌파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감사합니다.